안녕하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 아니, 10억이라는 큰 돈을 갖고도 어떻게 5년 만에 무일푼이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보통 퇴직금 10억이라 하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걱정이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서 은퇴 후 삶이 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만은 않아요. 요즘 50대, 60대 분들뿐만 아니라 40대조차도 은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정년이 짧아지고 퇴직 후 재취업이 쉽지 않고 다들 길어진 노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거 봐, 돈 못 모으면 저렇게 된다는 흥미 위주의 소재가 아니라 미리 생각해 볼 좋은 사례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 55세 은행 지점장, 10억 퇴직금 후 5년 만에 파산. 왜 이런 일이? 우선 이 사연 자체가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직장인이라면 은행 지점장까지 올라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가실 텐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나름 안정된 위치에 올랐다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퇴직금이 10억이었다는 건 일반 직장인들이 생각하기에 꿈 같은 금액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흔히들 돈 관리만 잘하면 되지 않나? 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아는 것과 행동이 늘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금융상품을 다뤄온 사람이라도 자신의 돈이 되면 판단이 흐려질 수 있어요. 늘 빠지기 쉬운 몇 가지 함정이 있거든요. 2. 은퇴 후에 흔히 겪는 3가지 실패 사례. 사실 이런 이야기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퇴직금이나 모아둔 목돈을 잃어버리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매거나 심지어 빚을 지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제가 직접 들은 3가지 유형의 사례를 통해서 은퇴 후 실패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 무리한 사업 투자로 인한 폭망. 첫 번째 사례는 A씨 이야기입니다. A씨도 50대 후반에 공기업에서 퇴직했고 역시 수억 원대의 퇴직금을 받았어요. A씨는 늘 내 사업 한번 해보는 게 꿈이라고 말해왔는데 문제는 경험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평생 직장 생활만 하다 보니 실제 창업에 필요한 시장 분석, 리스크 관리, 자금 운용 등의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서 요즘에는 5호 사업이 뜬다, 투자만 하면 몇 배로 번다는 달콤한 말에 혹했죠. 여윳돈이 생기면 마음이 자꾸 커지잖아요. 그래서 재빠르게 투자했는데 막상 해보니 경영 노하우도 부족하고 시장 상황도 안 좋았어요. 결국 회사가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몇 억이 순식간에 날아갔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정신이 혼미할 수밖에 없었죠. 잘 다니던 회사 퇴직하고 받은 목돈이 한 번에 사라졌으니까요. A씨가 말하길, 내가 이거 잘 몰랐는데 괜히 해버렸구나. 그냥 누구 말만 듣고 혹한 게 진짜 문제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A씨뿐 아니라 은퇴 후 목돈을 사업에 쏟아붓다가 망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이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 등 가족 부담으로 인한 탕진. 두 번째는 B씨 케이스예요. B씨는 원래 30년 넘게 대기업 다니면서 은퇴했는데 퇴직금이 생각보다 넉넉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 교육비부터 결혼 비용까지 모두 내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녀가 딱 결혼 정년기일 때가 본인의 퇴직 시기와 겹치는 경우 실제로 많이들 겪는 일입니다. 자녀가 부탁을 안 해도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 정도는 책임져야지, 그래도 평생 고생했는데 자식만큼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퇴직금 상당액을 아이 결혼 비용, 주택 마련 지원 등에 쓰게 됩니다. 결국 B씨는 거의 목돈의 절반 이상이 빠져나갔죠. 자녀들은 고마워했겠지만 정작 본인은 정기적인 수입 없이 남은 돈으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니 금방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또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생활비가 더 들어갈 때가 있어요. 사람이 나이 들면 작게는 만성질환, 크게는 입원까지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써 남겨둔 돈도 줄줄이 새어나가는 겁니다. B씨는 결국 작은 가게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고 자녀들도 미안해했지만 이미 쓴 돈을 되돌리긴 어렵잖아요. 좀 더 현명하게 분할해서 지원할 걸 그랬다. 아이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도 중요했는데라고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3. 다단계 고수익 보장 상품에 속아 날린 사례. 세 번째 CC 사례는 조금 황당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고 본인 말로는 주식 투자도 꽤 오래 했다고 자부했대요. 그런데도 은퇴 직후에는 마음이 급해졌는지 안정적으로 월 몇백은 나온다는 말에 혹해서 다단계나 사설 투자 모임 같은 곳에 들어갔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 은근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절대 손해볼 일 없다. 우리는 이미 큰손들이 함께하는 모임이니 안전하다. 이런 말들이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특히 은행 예적금 이자율이 너무 낮다고 느껴질 때 혹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뭔가 시원찮아 보일 때 그럼 다른 길을 찾아야지 하면서 성급하게 뛰어들게 됩니다. 결국 CC는 몇 달 만에 원금 손실만 본 게 아니라 사실상 쫓기듯 투자금을 회수도 못하고 쫓겨난 셈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공중분해된 거죠. CC 본인은 그때 왜 그렇게 욕심이 났는지 모르겠다. 욕심이 화를 부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3. 어디서부터 대비해야 할까? 자, 이렇게 무리한 사업 투자, 가족 부담, 무분별한 고수익 투자 등이 은퇴 후 파산으로 가는 대표적인 길이 됩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궁금해지시죠? 은퇴 전부터 작게라도 사업 경험이나 돈 관리 경험을 쌓기. 사업이 꿈이라면 작은 사이드 프로젝트나 파트타임 형태로 직접 경험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됐다고 나도 잘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특히 경험이 없는 상태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지원은 계획적으로 선을 지키면서 하기. 자녀의 결혼 자금, 교육비, 주택 자금 등은 부모가 무조건 다 해줘야 한다는 공식은 깨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미안해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내 노후가 안정돼야 진정한 의미의 가족 행복이 완성되니까요. 투자는 수익률보다 안전성부터 따져보기. 퇴직금은 내 전 재산이자 노후 자금이잖아요. 한번 잃어버리면 재기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을 통한 안전자산 배분이 먼저고 고위험 상품을 하더라도 전체 자산 중 극히 일부로 제한하는 게 좋아요. 목돈이 들어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신중하게 고민. 갑자기 목돈이 생기면 마음이 들뜨기 마련인데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차분히 정보를 모으고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4. 은퇴 후 삶,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하다. 예전에 70세 전후가 평균 수명이었던 때와는 달리 요즘은 90세 이상까지도 살 수 있다고들 하죠. 그러면 은퇴 생활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55세 전후로 퇴직하면 3040년은 더 살 수 있으니 사실상 제2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따라서 목돈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을 30년, 40년을 버티게 하려면 보수적인 재정 관리가 필수입니다. 물론 투자로 불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에 대비할 경험과 정보가 있어야 하겠죠. 없다면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거나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 얘기만 듣고 혹하는 건 가장 위험해요. 5.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일. 결국 55세 은행 지점장 10억 퇴직금 받고도 5년 만에 파산이라는 사건은 절대 남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직급이 높고 돈을 많이 받았어도 휘청이는 건 생각보다 순식간이거든요. 오히려 목돈이 있으면 더 쉽게 욕심부리고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게 되기도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은퇴 후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돈도 안 써야겠다라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인생은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조금씩 시도해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한 계획과 안전장치가 필요할 뿐이죠. 계획이 있고 여유 자금 규모가 적절하며 지출을 꼼꼼히 체크한다. 가족에게도 너무 지나친 지원은 내 노후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이해시킨다.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전문가와 상담해본다. 이런 원칙들이 쌓이면
퇴직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내가 안정적으로 은퇴 후를 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 제 이야기가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작정 돈을 굴리거나 자녀에게 다 쓰거나 혹은 꿈만 믿고 달려들어 버리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하는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겐 그래, 나에게 맞는 노후 계획을 세워봐야겠다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돈 문제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노후에는 더더욱 돈이 안정의 기반이라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우리 모두 미리 대비해서 좀 더 행복하고 여유로운 은퇴 후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